자,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부터 할 내용은 수열이라는 단원이에요. 수가 나열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걸 수열이라고 말해요. 이때 이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냥 중구난방 나열되어 있으면 이게 의미가 좀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묻는 게 뭐냐면 규칙 찾기가 되는 겁니다. 규칙 찾기. 근데 이 규칙 찾기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초등학교 때 나왔던 주제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못하는 친구들도 접근하게 하고자 일종의 공식처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이 단원의 핵심은 규칙 찾기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좀 유의미하지, 이걸 전부 공식으로만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게 될 거다. 어쨌든 규칙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간단히 풀까를 고민해 보면서 문제를 접근하길 바랄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그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1, 3, 5, 7, 9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면 그 다음 숫자는 뭐일 거라고 생각해요? 11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는 좀 희한하게 1, 마일, 마일, 1, 마일, 1, 마일. 그럼 그 다음 뭐일 것 같아요? 1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2, 4, 8, 16, 32. 그 다음 뭐일 거라고 생각해요? 64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고, 이때 얘가 순서가 지금 이렇게 나열되는 건 순서가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순서가 있잖아. 그래서 그 순서에 걸맞게 이름을 붙여줄 건데, 각각에 있는 숫자들을 항이라고 부른다면, 얘네들도 항이라고 부른다면 얘를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이 이름을 붙이거나, 또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과 같이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또는 글자 쓰기 좀 귀찮으니까 A1, A2, A3, A4와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제1항, 제2항, 제3항, A1, A2, A3과 같이 쓰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합이니까 A1, A2, A3, A4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5 막 이런 식으로 순서와 연결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열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F1은 뭐예요? F2는 3,
이런 식으로 쓴 거죠. 물론 f2분의 1 이런 걸 존재하지 않게 만든 함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일종의 규칙 찾기 함수라면 그치? 그럼 단순히 여기서 끝내고 싶은 게 아니야. 뭐예요? 뭐 5초 들은 게 여기까지 되는 거야? AN이라고 하는 거, n번째 항, JN항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1, 3, 5, 7, 9가 되면 11이란 그쵸? 그럼 n번째는 뭐라고 써요? 뭐라고 써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고. 문자를 이용해서 n번째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일반화하겠다는 거예요. 일반화. 이 규칙들을 일반화하겠다고. 뭐라고 써요? 홀수잖아. 홀수 뭐라고 써 우리가? en-1이라고 쓰죠. 명제 파트에서 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겠어요? 그걸 뭐 어떻게 n을 이용해서 표현해?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게 n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랑 1이 반복돼. 어떻게 써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쵸? 규칙을 이해하고 그걸 일반화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보통 우리가 뭐 2의 배수는 이렇게 써, 3의 배수는 이렇게 써 라고 했던 것들을 이미 여러분들 문자를 열심히 써가면서 표현하는 거에 익숙해졌다면 이 단원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굳이 문자로 안 쓰고 그냥 숫자로만 쓰고 계산하고 그랬던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게 돼요. 뭐라고 써야 되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이제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행인 건 이제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것도 전부 다 식으로만 풀려고 하고 규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차피 공식은 까먹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공식들이 되게 복잡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걸 간단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돼요. 어떻게든 규칙을 이해하고 이걸 뭐라고 써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랑 여기 두 개를 기준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규칙. 어떤 규칙? 더하기를 한다, 곱하기를 한다. 라는 그 규칙에 맞게 좀 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AN이라고 쓴 것을 일반화한 항이다 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은 여기까지 이 더하기 규칙에 대한 것만 다루도록 할게요. 이름하여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같은 차이를 가진 수열. 차가 같은 수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차가 같은 수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랑 이 둘이 D만큼 차이하는 거. 그러니까 A1에다가 더하기 D를 하면 A2가, A2에다가 더하기 D를 하면 A3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옆으로 넘어갈 때 똑같은 숫자를 더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이름 붙이고요. 공차라고 이름 붙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N은 그러면 첫 항부터 공차를 n-1번 더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이 A를 A1 첫째 항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요. D를 공차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A4라고 쓸 수 있잖아요. A4는 1에서 공차를 3번 더한 거야 라고 쓰겠다는 거죠. A4는 첫 항에서 공차를 3번 곱한 걸 3번만큼 더한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있는 건 첫 번째에서 3번 달라진 거잖아. 그치? 그게 이제 3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등차 수열에 우리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아까 전에 일반화했다 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뭐 관계식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등차 수열에 대한 관계식.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만든 수인데 그럼 예를 들어 저 135, 357, 5579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수가 A, B, C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이때 이들 간에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나 봐. 그 이름하여 등차 중항. 무슨 말이에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의미예요. 가운데 있는 항은 둘에 더하고 나누기 2한 거야. 평균이야. 그런 것 같아요. 3은 1이랑 5 더하고 나누기 2하고 5는 3이랑 7 더하고 나누기 2하고 그쵸? 그래서 2b는 a 더하기 c라고 쓰든 b는 2분의 a 더하기 c라고 쓰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하는 항 사이에 그러니까 이웃하는 세 항이 등차수를 이룬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등차 중항입니다. 오늘 이 등차 수열의 합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개념만 하나 더 설명해 주면 우리가 SN이라는 것을 A1부터 AN까지 더한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쓰기로 약속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더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특이한 생각을 하고 싶었대. 뭐냐면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유명한 문제라서 네.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배 곱하기 응? 맞아요. 잘 말했습니다. 이 둘 더하면 얼마? 이 둘 더하면 얼마? 이게 차이가 똑같으니까 양쪽 끝을 더한 거, 그 다음 걸 더한 거 어차피 다 뭐야? 101이죠. 그게 50쌍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근데 저거 뭐야? 1, 2, 3, 4. 등차 수열이죠. 차이가 1식이잖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둘 더한 거랑 이 둘 더한 거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 거랑 마지막 걸 더하고 나누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개수를 해주면 그게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다시 써볼게요.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마지막 항을 막항이라고 쓸게요. 곱하기 개수. 그게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기 있는 이 일반항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말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식을 쓸 거냐 라고 두 개 말한 겁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한 주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해보죠. 924번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왼쪽에 적어놓고 해볼까요? 등차수열 a에는 a 더하기 d n 마이너스 등차 중항이란 a, b, c에 대해서 b는 2분의 a 더하기 c 등차 수열 합이란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세 가지 적고 진행해보죠. 924번부터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수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어요. 홀수 번째 항을 택해서 나열돼요. 그러니까 1회 진행하면 홀수 번째 3, 5, 7, 9, 11, 13 이렇게 2회에서는 여기서 홀수 번째 1, 5, 9, 13, 17, 21 이렇게 3회에서는 여기서 홀수 번째 1, 9, 17 그다음에 17, 그다음에 20 뭔가요? 이렇게 이 짓을 한대요. 이 짓을 7번 했을 때 세 번째 항, 제3항이라는 건 세 번째 항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숫자 뭐냐고. 규칙 보여요? 어떻게 되는지? 규칙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냐면 여기 있는 숫자와 이들 간의 관계 여기 있는 숫자와 이들 간의 관계 여기 있는 숫자와 이들 간의 관계랑 관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보여요? 규칙이 보여요? 여기 차이 얼만큼씩 나요? 얘는 2, 4, 8 세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까지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7회를 거치면 1은 무조건 있죠. 1 더하기 2의 7제곱 1 더하기 2의 7제곱 더하기 2의 7제곱이 된다는 거죠. 찾는 건 25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간단하죠? 나열 하면서 규칙을 이해하려고 해봐야 돼요. 오케이? 나열하면서 규칙을 이해하려고 해봐야 됩니다. 928번 공차가 0보다 큰 등차수열이래요. 공차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커지는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커지는 수열. 맞아요. 근데 A6 더하기 A8이 0이래요. 잠깐만. A6, A8? A6 다음이 8이야?
누가 있어야 돼? 원래 A6, A8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놈은 둘의 가운데죠. 맞아요?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A7이 0이다. 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자, 근데 절대값 A6이랑 절대값 A7 더하기 2가 같대. 야, 방금 내가 A7이 얼마를 했어? 아, 그럼 A6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왜? 절대값 A6이 2잖아? 근데 왜 A6은 마이너스 2야? 맞아. 커지고 있는 중인데 일곱 번째가 0이야. 그럼 그 전 건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커지고 있는데 일곱 번째가 0인데 전 거의 절대값이 2다? 0보다 작은 마이너스 2겠다. 자, A3은 어떻게 구해 그러면? A7이 0인데 A6이 마이너스 2잖아? 공차가 얼마야? 공차 얼마인 거야? 2예요. 둘의 차가 공차니까, 그쵸? 그럼 A3은 어떻게 구할까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해해요. A 7이 0이고 D가 2니까 여기다 N에다가 7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하면 A가 나와서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여기 N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3 대입하면 되죠. 그러고 싶은 거 알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2씩 바뀐다는 거잖아. 공차가 2라는 건 2씩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A7에서 2를 4번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되감기 하는 거죠. 맞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A3에서 A7까지 4번 바뀐 거잖아. 얼마씩 4번 바뀌었어? 2씩 4번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감기 하면은 마이너스 2 4번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해요? 어렵지 않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간단한 규칙 찾게요. 그쵸? 이런 거 생각해 달라. 932번. 오늘 유형 12까지만 할게요. 이게 등차수열이랑 등차수열 합 문제가 이만큼 있는 거야. 이게 다른 게 뭐 없어요. 이제 또 등차수열까지만 하니까 뭐 30문제도 안 되더라고. 합을 빼면 한 30문제밖에 안 돼서. 그건 또 너무 적잖아. 그치? 너무 적으니까. A라는 애가 AN들의 모임인데 AN은 2N이래요. 그럼 뭐야? 2 바로 쓸게요. 4, 6, 8, 10. B는 3N 더하기 1이래요. 그럼 뭐예요? 3, 3N 더하기 1이잖아. 4, 7, 10, 13. 근데 그 둘의 교집합이래요.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치? 맞아요? 4, 10. 그다음 뭐겠어요? 16.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얼마씩 늘어나? 6씩 늘어난단 말이야. 왜 6씩 늘어나요? 얘가 2씩 늘어나고 얘가 3씩 늘어나는 건데 그거의 교집합이니까 공통 최소 공배수인 6씩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CN이라는 애가 4에서 6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인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100보다 뭐이길 바라는 거예요? 이상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n이라는 게 102 이상인 거고 n이라는 게 17 이상이다. 그래서 17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간단해요. 935번.
자, 이렇게 숫자가 나열돼 있어요. 근데 얘네가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차이가 다 어떻게? 일정하다는 거죠. 다 일정한 거다. 그치? 그 차이를 D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4에서 16까지 4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니? 내가 공차 몇 번 더한 거야? 4와 16 사이에 M개일 때 그걸 공차 몇 번 더한 거예요? D? 어떻게 D가 나와? D는 공차고. N번? 땡. 자, 봐요. 규칙 찾으려면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랑 그 횟수를 관련줘야 돼. 봐봐. 내가 공차 몇 번 더 했어? 한 번 더 했을 때 A1이죠. 두 번 더 했을 때 뭐예요? A2. 세 번 더 했을 때 뭐예요? A3. 맞아요? AM이면 몇 번 더 한 거야? 한 번 더 했을 때 A1, 두 번 더 했을 때 A2, 세 번 더 했을 때 A3이니까 M번 더해서 AM이죠? 한 번 더 더했죠? 그렇죠? 이렇게 따집니다. 오케이? 규칙 찾게요. 그러면은 40은 16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몇 번 더 했어? 한 번 더한 게 B1, 두 번 더한 게 B2, 세 번 더한 게 B3, N번, 한 번 더. 맞아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랬습니다. M과 N의 관계식. 이 둘을 어떻게 관계식 세워? 앞에 곱하기 D가 있는데. 앞에 곱하기 D가 있는데 어떻게 관계식 세워? 자, 숫자가 거슬려요. 넘깁니다. 12는 D에 N 플러스 24는 D에 N 더하기 1. 관계식 보여요? 어떻게 관계식 세울 수 있겠어요? 둘을 어떻게 관계식 세워? 나누기를 진행합니다. 2분의 1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끝났죠. dd는 약분됐죠. 그래서 2m은 i는 2m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네.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요? 규칙 찾는 거 연습해야 돼요. 알았죠? 보면서 이거 문자로 어떻게 쓰지? 문자 m으로 어떻게 쓰지? 횟수랑 관련 지어야겠다. 이러한 이 문자를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야 문자로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연습해야 된다. 횟수랑 관련 지어서 그걸 표현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쉽다는 건 아니고요.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못합니다. 아는데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고민을 좀 많이 해봐요. 참고로 뭐 이야기하자면 말했다시피 이제 까먹었을 수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삼각함수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어요. 그리고 뭐 지수함수가 제일 쉽고 그다음 뭐 수열이 제일 쉽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난 지수로 뭐 이렇게 난이도를 딱 반대래요. 느끼는 체감은. 알았죠? 더 어려울 겁니다.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럼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을 체감적으로 많이 어려워해요. 물론 지수로그도 충분히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체감적으로 결국에는 수열이 제일 하고 보면 수열이 제일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 단원 이름이 수열이에요. 그 이상한 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이상한 걸 시그마라고 읽는다. 자, 940번. 얘네가 가로도 등차수열, 세로도 등차수열이에요. 이때 a 더하기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를 구해달래요. 어쩌라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뭔가 관계식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먼저 씁니다. 2b는 a 더하기 14. 이렇게 해서 쓰죠. 2d는 f 더하기 14. 맞아요? 등차 중앙이 요거잖아. 그치? 그리고 또 난 지금 B와 D와 A와 F 간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걔네들만 콕 집어서 관계식 해볼 거예요. 이 C는 B 더하기 0. 이 C는 D 더하기 6.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이 둘을 연립하면 어떻게 되냐? 둘을 빼면 2의 B-D는 A 빼기 F. 이 둘을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0은 B-D 빼기 6. B-D는 6이고요. A-F는 12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 둘 더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답은 18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3개가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더한 거다. 그렇죠? 원래는 이게 B는 2분의 A 더하기 C라고 되는데 2B는 A 더하기 C라고 해도 되죠. 그거 4번 쓴 거예요. 4번 쓰고 문제에서 말한 관계식 구하라고 해서 구한 겁니다. (944번) 어떤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등차수를 이루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등차수래요. 가로, 세로 높이가 등차수랍니다. ABC죠. 모서리 길이의 합이 84고요. 모서리는 4개씩 있죠. 건널비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244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사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1인 거거든, 맞지? 맞아요? 자, 근데 아까 전에 뭐라 했죠? 양쪽에 있는 2개 더하면 얘는 반드시 뭐예요? 3B입니다. 그래서 B가 7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할 수 있냐? A랑 B랑 C라고 쓰면 문자가 몇 개야? 3개죠? 이 문자 3개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공차를 D라고 쓴다면 A라는 것을 7-D, C라는 것을 7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AB B가 7이니까 49-7D BC 49 플러스 7D CA 49-D제곱, 이게 122라고 씁니다. 7D 7D 지워지고요. D제곱은 147
25라서 A는 2, B는 7, C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얼마예요? 곱하면 24 곱하기 저기 뭐야? 84 곱하기 168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우리가 A, B, C라고 써도 되는데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더하거나 빼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